목포 종합경기장 건설 사업의 완공이 1년 미뤄질 전망입니다. 내년 10월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인데 대회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가 됩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발사된 누리호가 목포 궤도에 안착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지 고흥은 관광과 경제 분야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8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3일부터 전남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틀 동안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104회 전국체전이 내년 10월 전남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올해 안에 마쳐야 할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가 1년 정도 미뤄졌다는 겁니다. 목포시장 당선인 측에서는 자칫 대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착공한 목포 종합경기장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다음 달 준공이 예정됐지만 이제서야 경기장 건물에 골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기간을 8개월로 예상했는데 지질조사가 허술한 탓에 2년 넘게 산을 깎느라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중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발주도 무색해졌습니다. 경기장 부지에 토석 반출만 분리해서 발주했는데 업체 측이 마땅한 야적장을 찾지 못해 결국 공사가 더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분리 발주를 요구했던 전기나 통신, 소방업계는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일부러 토석 반출만 분리 발주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이 암 발파인데 그것을 왜 분리 발주했냐 이 말입니다. 원인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운반비를 포함했으면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을 남양 공사비에 태워줬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의 6월 현재 공정률은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10월로 수년 개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망신을 살 뻔했습니다. 목포시는 늦어도 내년 7월까진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국체전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박홍률 당선인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당장 추진단을 꾸려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추진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매일 일일 공기를 체크해서 내년 전국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일정이 빠듯한 줄 알면서도 경기장 건립을 허술하게 계획했던 목포. 가까스로 전국체전을 치러낸다 해도 시공사는 물론 토석업체와도 법적 분쟁이 남아있어 골치 아픈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장마는 2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에 동반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3일부터 전남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맛비는 24일까지 이틀 동안 30mm에서 최대 12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기간 30도를 넘는 기온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장마는 7월 3일에 시작해 1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대가 있는 고흥 지역의 낙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뒤
모든 비행 과정을 마친 누리호는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발사 당일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려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고 관람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가슴이 콩닥거리고요. 이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기회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쏜다는 게 정말 뜻깊고 너무 밝고 이번엔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오늘 성공했으니까 다음 번에도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과 추가 발사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대가 있는 고흥 지역의 낙수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발사 관람 등을 위해 고흥을 찾는 발길도 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방문 관광 횟수가 한 1,0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발사 전망대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5,000명 정도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우리 공군 관광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숙박시설과 먹거리 등 열악한 관광 인프라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숙박시설이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좀 열악하거나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숙박시설이 조금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1월 3차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고흥군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5월까지 수출액은 208억 달러로 지난 2019년보다 50%가량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석유 화학 제품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76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 제품은 105% 증가한 7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호주 그리고 베트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이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지와 함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부 통과 구간 문제 해결, 연양뜰 사업, 정부기관 참여 지원 등 7건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지역 현안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는 당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차원에서 국비도 투입할 수 있고 정말 매달리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 지역의 참전 유공자 현황과 함께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조윤실 선양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선양팀장 조윤실입니다. 네, 먼저 6.25 전쟁 참전 유공자 현황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남 지역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네, 현재 전국에 약 6만 명의 6.25 전쟁 참전 유공자가 계신데요. 우리 전남 지역에는 현재 2,665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전남에만 약 2만 명 정도 유공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생존해 계신 유공자분들의 숫자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공자분들께서 80대 이상으로 매우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들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데요. 생활 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여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매월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요. 전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령이신 유공자들이 병원 진료를 편히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훈 성기임을 통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마지막 애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서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네, 먼저 참전 용사분들의 전우를 찾아드리는 보고 싶다 전우야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71년 전 미국 해병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짐 란츠 참전 용사가 전쟁 당시 자신에게 태극기를 전해준 한국 해병을 찾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참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태극기를 간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연은 유튜브 TV 나라사랑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시는 분은 꼭 보훈처로 연락을 주셔서 70년 이상 그리움을 간직해온 두 전우의 뜨거운 만남의 장을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보훈처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의 전우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훈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주변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만큼이라도 주위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뜻깊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조윤실 선양팀장이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바닷물 온도가 15도를 넘으면 증식하며 5월과 6월에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발열과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며 치사율은 50%로 높기 때문에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흥군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 2,900여 세대로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영암군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를 공모합니다. 마을 단위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주민주도형 축제의 계획에 담긴 신청서나 계획추진서 등 서류를 갖춰 다음 달 1일부터 11일 사이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암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 자생력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해 마을 10곳을 선정한 뒤 한 곳당 8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공판 기일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1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임 전남경찰청장에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충호 치안감은 지난 1998년 경찰대 4기 출신으로 경찰에 입문했고 업무 과정에서는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치안감은 충남경찰청 수사과장과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과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